지금 이 추경이 매표용이 아니다,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고 지금 많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예산 당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우리처럼 지금 추경을 편성한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 혹시 추경을 편성한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추경은 아니지만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등의 보조금 그리고 그거죠. 오늘 이제 일본이 추경 검토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니케이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박홍근 장관님 얘기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추경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추경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유류세를 할인하거나 등등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비비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추경을 편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표용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전 국민 70%의 국민들한테 이제 피해 지원금이라고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매표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정말로 매표용이 아니라고 하려면은 핀셋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핀셋 지원이 안 되고 방만하게 지원을 하고 전쟁과 관련 없는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매표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또는 여당이 정말 이것이 매표용이 아니라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덜어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박홍근 장관님도 물론 이제 지금 2주 동안 휴전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좋은 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추가로 추경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기획재 장관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은 걷어내고 재원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해둬야 됩니다. 이 전쟁이 지금 2주 동안 잠시 휴전한다고 해서 그래서 끝날 것이 아니고 또는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석유 생산 시설들이 얼마만큼 파괴가 됐는지 그걸 복구하는데 얼마가 걸릴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추경을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 세수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 썼으니까 이제는 국채 발행할 겁니까? 간사님, 네.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인 방파제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방파제를 쌌습니다. 이미 피해와 유기는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높은 파고일지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파제로서 만약에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면 이것을 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이 있다라면 하는 전제하에 제가 그런 원론적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론적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또는 전쟁의 여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써버리면은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재원들은 우리가 충분히 초과세수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막 쓸 것이 아니라 아껴서 쓰고 비축을 해뒀다가 그렇다고 그 돈 어디 갑니까? 결국은 국민 돈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걷어내고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넣고 그렇지 않은 돈들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재정을 운영하는 원칙이라고 필요한 생각합니다. 부분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편성했다고 봅니다만 혹시 뭐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또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